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우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앞에 진행하시는 분이 아예 바뀌었나 보네요. 예, 보니까 박사님이 계속 진행을 아침에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시장이 어수선하죠. 좀 많이 어수선한데, 좀 이 어수선한 게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제가 왜 자연스럽다라고 하는지 조금 이야기를 드릴게요. 잠깐만요. 반갑습니다. 회사하고 싸웠대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이제 주말에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감기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네, 많이 났어요. 많이 났고 이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장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스트레스네요. 요새 요즘 좀 시장 스트레스 받죠.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반등도 맨날 미미하고 이게 하는 둥 마는 둥, 이게 방향이 안 나와서 그래요. 지금 방향이 안 나와서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이 또 약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주말에 미증시가 반등한 걸 이제 전제하고 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실망스러울 겁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더 실망스러울 거고, 저 역시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던 게, 주말에 제일 컸던 거는 금리 인하 확률이 대폭 상승했어요. 언제? 12월 10일 기준. 12월 10일 FMC에서의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혹시? 주말에 이게 많이 바뀌었거든요. 원래는 한 3.5 대 6.5 정도로 동결 확률이 높았어요. 한 65%가 동결 확률이었어요 원래. 아시네요. 예. 69.4%가 그렇습니다. 한 70%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70%까지 올라왔는데, 뭔가 새로운 이상한 지표가 나왔냐? 그렇진 또 않아요. 이건 역시도 그냥 이제 주요 인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70%까지 상승을 한 겁니다. 누구? 윌리엄스의 발언이 있었죠. 그러니까 리사 쿡 때문에 인하를 안 하나 싶었는데, 또 윌리엄스가 얘기해서 인하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좀 바뀌어 있어요. 정신 없습니다. 그냥 한 명 한 명 얘기할 때마다 패드워치 도표상의 확률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어쨌든 이제 AI 버블과 이제 금리, 동결 이슈, 요거 두 개가 시장의 발목을 잡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뭐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인하 확률이 대폭 상승을 했으면 미증시가 이 정도 반등해서는 안 되죠. 더 세게 올라갔어야지. 윗꼬리 달고 막 이랬거든요. 자, 이게 나스닥 지금 차트인데요. 나스닥은 그냥 제가 이거 선은 진작에 거놓은 거거든요. 이 안에서 그냥 움직이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그렇고 비슷해요. 이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답니다. 지금 이게 다고, 이 안에서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나스닥도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치고는 반등이 세지 않았다라는 건 윗꼬리도 꽤 있었고요. 예. 뭐 0.8% 반등했는데, 그렇죠? 뭐 떨어지고 이런 변동에 비하면 이걸 반등이 세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반등이었으면 그래도 나름 선방했구나가 적절한 표현 같은데, 꽤 큰 이슈가 있었는데, 꽤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밖에 반등을 못했다, 윗꼬리를 달았다, 좀 애매하다.
다행이지만 애매한 겁니다. 이거는 다행이지만 애매한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 시장으로 넘어오면, 우리 시장은 오늘 약간 이분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일단 코스피가 세죠. 코스닥이 약합니다. 이유는 코스닥이 바이오가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이에요. 참고로 지난주에 바이오가 좋았죠. 코스피, 삼전,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거 뭐라고 써야 되냐? 삼성전기도 삼전이잖아. 삼성전기, 요런 게 세고요. 그리고 센 게 이제 금융주입니다. KB금융부터 해가지고 블라블라 해서 금융주가 세요. 금융주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코스닥엔 전혀 없잖아요. 그쵸? 코스피에만 딱 있는 애들, 기업 거버넌스 관련된 애들, IT 대형주. 얘네가 올라가니까 코스피는 그나마 잘 버티는 거고요. 코스닥은 바이오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약하니까 상대적으로 좀 약한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선물 차트를 볼게요. 이 선물 차트 보면 제가 이제 오전에 회원방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빠질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오늘. 예. 이게 장중 변동성은 있고 한데 이 구도와 선물의 차트를 보면 선물은 추가 반등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차트예요. 그것 치고는 체감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코스닥이 약해서. 그리고 밑에 보면 매수 신호 떠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매수 신호가 아침부터 뜨면 내려오더라도 또 올라옵니다. 예. 근데 이게 바뀔 만한, 그러니까 매도로 바뀔 만한 위치냐를 보면 그렇지가 않아서 제가 선물만 놓고 보면 차트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도. 더 올라올 수 있다. 근데 지금 시장은 어쨌든 뭡니까? 다시 돌아가면 지금 시장은 바닥이 100% 확인된 시장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봐요.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즉 이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닥 확인 과정 진행 중이에요, 그냥. 그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11월까지는 좀 찌글찌글 할 거다. 이거 뭐 지난주에 계속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죠. 이거 코스피인데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실 최악의 케이스는 이런 데까지도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여기는 좀 어설픈 반등의 위치예요, 사실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데도 한번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온다는 아니고 내려올 수 있어요. 그거는 감안하면서 봐야 돼요. 올라갈 때마다 부담돼요, 되게. 근데 이런 것도 있죠. 다 이제 금요일날 설명드렸던 건데, 이렇게 또 보면, 지수가 여기서 결국 왔다 갔다 하다가 돌리겠구나. 돌리겠구나. 근데 시간이 필요하구나, 지금. 이 과정이 바닥 확인 과정.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적응은 잘 안 되더라도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 종목들 한번 볼까요? 섹터나. 떨궈 놓고 올린다기보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서 그래요. 고영은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좀 얘도 빠졌죠. 근데 뭐 빠진 이유야 뭐 얘기해서 뭐합니까? 그냥 장 빠지면서 빠진 겁니다. 변동성이 커서. 웬 3,500. 이제 저렇게 얘기하면은 참 말이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3,500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상 채팅으로 3500PT까지 빠질 수 있을까요? 1번 없을까요? 2번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는데, 아씨 1번이 있어? 1번이 있네요. 자, 저는 1번입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무슨 그러니까 이게 말이 저는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빠질 수 있어요. 수 있는 거지. 1번인데 확률상 떨어지는 확률이라고 봐요. 그러고 봅니다. 네. 여러분, 지수 시나리오 쓸 때요, 여러분. 자, 제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림을 막 그려가면서. 지수가 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채널 하에 지금 있는데, 이런 채널 하에 있는데, 이 자리는 좀 뭔가 어설픈 반등 자리였다라고 난 판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기는 한데, 여기 해봐야 3,800이에요. 내려올 수 있긴 한데, 근데 또 이런 쐐기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만 더 왔다 갔다 하다가 12월 되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저는 시나리오를 쓴 거예요. 그쵸? 그 시나리오의 근거로 어떤 기술적인 이제 패턴과 모양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을 같이 감안하는 거죠. 주변 상황이라 함은 제가 지금 중요하게, 어쨌든 시장이 빠진 이유는 AI 버블론하고 유동성 때문에 빠진 거니까, 그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유동성 같은 거는 금세 심리가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 그게 많이 좋아질 거로 보거든요. 12월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도 맞겠구나. 기술적인 모양도 그렇고, 이건 제 나름의 시나리오라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근데 내 시나리오대로 100% 된다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만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지. 떨어지는 확률을 미리 계산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떨어지는 그 만약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건데, 그 확률을 놓고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고, 그럼 언제 저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내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그림이 있잖아. 그 그림이 깨지면 그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기술적인 그림과 증시에서 지금 중요한 요소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내 생각과 다르게 움직일 때, 그때 시나리오를 좀 바꾸는 겁니다. 그게 대응이고요. 자, 아시겠습니까? 1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막연한 공포심리를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 말은. 막연한 공포심리. 너무 막연해요, 저런 거는. 아셨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수 1000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1000 못 가겠어요? 세상에 100%가 어딨어. 이런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제가 지금 3달째 이거 하고 있잖아요. 3달 동안 하면서 솔직히 3달 동안 유튜브 하고 있는데, 3달 이제 9, 10, 11 딱 3달이네. 유튜브 하고 있는데, 지수 측면에서 물론 종목도 많이 맞췄지만 딴 것보다 제 시나리오대로 간 게 대부분 아닌가요? 솔직히 이거 인정하시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지수는 거의 제가 얘기한 거랑 많이 흡사해요. 뭐 100%라고까지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는데, 제가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른 게 없어요. 물론 뭐 4050인가 제가 아마 고점 예측하긴 했는데 4200까지 가긴 했죠. 근데 뭐 저런 거야. 뭐 어떻게 맞출 수는 없고. 이건 이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도 이제 틀리는 타이밍이 분명 올 거거든요. 저도 분명 틀리는 타이밍이 올 거라고요.
이제 그때 어떻게 이제 생각을 어떻게 유연하게 바꾸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저는 아무튼 이렇게 봐요. 지금 시장. 전 이번 주까지가 고비라고 봅니다. 고비는 딱 이번 주까지. 이제 이번 주까지가 고비. 근데 이 말이 고비지. 그냥 이거를 이제 저점 확인 구간이라고 얘기할게요. 전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 반등 모색을 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기 위해선 미장도 중요했던 거예요. 미장도 딱 이 채널이잖아요, 그냥. 이게 반등을 해서 제가 여기 선을 맞춰서 거놓은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미리 다 거놓은 거라고요. 근데 묘하게 여기서 반등을 했더라고, 딱.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로 좀 가도록 할게요. 예, 시장이 별로라서. 오늘 바이오가 좀 빠지죠. 바이오 한번 봅시다. 펩트론이 오늘 좀 많이 빠져요. 펩트론.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 오늘 바이오가 빠지는 이유는 저는 사실 그렇게 보거든요. 차익이 좀 나왔다라고 그냥 봐요. 지금 시장도 안 좋았는데 솔직히 최근에 신고점 치고 가는 바이오도 꽤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신고가를 치고 가던 바이오들이 꽤 많았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걔네들이 오늘 다 전반적으로 밀립니다. 보시면 케어젠은 별로 안 밀리긴 하는데 케어젠도 신고가예요. 신고가죠. 펩트론이 오늘 많이 밀려요. 얘도 신고가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얘도 신고가였고, 인벤티지랩 얘도 신고가였습니다. 얘도 밀리죠. D&D 파마텍은 오늘도 신고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윗꼬리는 많이 달렸어요. 참고로 오늘 아침에 바이오 센 것들은 또 셌는데 지금 D&D도 그렇고 여기 이뮤노시아 이런 거 아직 못 가냈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윗꼬리 길게 달더라고요. 바이오가 다 밀리니까 올라오려고 했던 애들도 윗꼬리가 달리고, 그동안 많이 오른 애들도 차이 좀 나오고, 그러면서 그 수급이 일부 IT로도 일부 가고, 그렇다고 IT 소부장이 좋냐? 딱히 그렇지도 않고. 예. IT 소부장 오늘 반등하는 거 많기는 한데요. 딱 오늘 봤을 때 그냥 위치나 여러모로 좋아 보이던 거 저는 ISC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예. 얘 정도가 그나마 최근에 고점 한번 뚫었던 건데, 하나마이크론 이런 거는 저점을, 그러니까 요 모양 자체는 좋거든요. 근데 글쎄요, 이 구간이 저점이란 확신은 제가 못하겠어요. 아직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정도. 여튼 이제 저런 수급들이 저런대로도 이제 옮겨가는 거지. 지수 빠질 때도 계속 강했으니까 이쪽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큐리옥스 이런 것도 윗꼬리 길 겁니다. 이것도 오늘 아침부터 치고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길게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오 성향의 수급들이 또 좋아하는 섹터가 뭐죠? 그러니까 바이오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오늘 아침부터 좀 물량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물량의 일부분이 IT 대형주로 가고, 그쵸? 그럼 또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로봇 아닐까? 근데 실제 로봇이죠. 네. 로봇이랑 바이오랑 수급 성향이 비슷해요. 기본적으로. 오늘은 스맥도 지금 세게 올라오네. 근데 얘네들도 차트가 지금 만들어진 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지수가 11월 달 들어서 조정받으면서 차트가 좀 깨져 있는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Y바이오는 고점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잠깐만. 걔는 최근에 신고가는 아니었을 텐데. 한 일주일 전에 신고가였구나. 일주일 전에 신고가였구나.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근데 와이버도 많이 올랐어요. 예. 제가 되게 좋게 보던 주식, 지금도 좋게 보기는 하는데, 제가 사실 최근에는 이 종목을 잘 안 봤던 게 너무 많이 올라서 잘 안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기준, 그러니까 제가 원래 생각하던 레벨보다 주가가 많이 너무 올라 있어서 제가 이거 10,000원부터 보던 주식이라, 저는 솔직히 20,000원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주식을 막 되게 의미있게 보고 있지는 못했어요. 28,000원까지도 갔습니다. 근데 이제 내려오면 볼 생각은 있습니다. 네, 당연히.
내려오면 볼 생각이 있고요. 뭐 에이프릴 이런 것도 마찬가지. 오늘 아침에 얘도 플러스였어요. 네, 가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뭐 바이오가 밀리니까 같이 좀 밀리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에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런 게 좀 많고 신규 상장주도 애매모호하다. 신규 상장주도 좀 그냥 그렇고. 아, 인투셀이 많이 빠져요. 제가 이 얘기도 하지 않았나요? 원래 와이바이오랑 인투셀이랑 연관성이 좀 있다니까요. 근데 인투셀은 이건 바이오 빠져서가 아니라 아침부터 그냥 밀어버리더라고요. 인투셀을. 이건 뭐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그 이유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런 건 이유가 있어서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늘은 펩트론도 마찬가지. 이런 건 이유가 있어서 내려왔을 텐데 그 이유가 뭐 소문이 돌았든 뭐든 간에 이건 그러니까 바이오 빠져서 빠진 게 아닙니다. 이런 게 이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것까진 제가 모릅니다. 찾아보질 않았으니까요. 와이바이오는 인투셀이 급락하니까 같이 밀린 것 같아요. 인투셀이 초반에 싹 밀려버려가지고. 그쵸. 롯데관광도 밀렸네요. 롯데관광 1% 밀렸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아, 고점에서 아침에 이거랑은 이건 결이 다르죠. 결이 다르죠. 저건 결이 다르고 화장품주가 그 실리콘투 이런 거 이제 안 밀리네. 약간 저점 나온 분위기긴 한데 덱스바이오메디칼은 안 빠졌어요? 이거는? 야, 이것도 밀렸네. 역시 다 똑같네. 얘도 아침에 셌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많이 돌렸네요. 이 주식도 사실. 주가 많이 돌렸네요. 제가 이때쯤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때쯤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최근에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좀 조정 나오는. 그러니까 오늘 약간 분위기가 딱 이런 분위기입니다. 최근에 지난주 장 어려울 때 강했던 것들이 조금 차익이 나왔고, 그게 모르겠어요. 여기 은행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은행주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은행주 이쪽으로 이제 수급하고, IT 대형주 수급하고, 그나마 개인들이 해볼 만한 건 로봇주 일부? 딱 이 정도. 모델 솔루션도 차트 자리 나쁘지 않았어요. 네, 딱 이 자리죠. 얘는 참 신기하게 만들어내요. 되게 정석적으로 이때도 수렴했다가 슈팅 나왔고, 이번에도 사실 그러네요. 근데 얘는 한 번 더 밀리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보시면, 저 지켜줄 자리를 지켜주면서 반등을 했잖아요. 시세가 나고, 여기 빠지고, 반등. 빠지고, 반등이잖아요. 한 번 더 밀린다? 제가 볼 땐 깨질 것 같아, 그러면. 네. 보통 한 두 번까지는 반등 시도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밀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밀린다? 그럼 깨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횡보도 정도껏 해야지. 이제 돌리긴 해야 되거든요, 얘도. 얘는 오늘이 중요하네요. 오늘 이제 시장의 변동성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섹터는 사실 딱 하나예요. 건설기겠죠. 근데 저건 이슈에 지금 기댄 거기는 하죠. 데모 지금 VI는 이슈에 기댄 거긴 한데 저쪽밖에 없기는 하죠. 오늘 그 시장이랑 무관하게 그냥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섹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수하고
또 시황하고 연계해서 무슨 섹터나 뭐를 이게 보려면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제 봐야 되는 섹터가 반도체, 뭐 2차전지, 바이오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 이제 다시 리마인드를 좀 해보면 계속 AI 시대다 AI 시대다 해서 보는 게 반도체고 전력이고 로봇이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어떤 이슈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적인 이슈라고 해요. 딱 눈에 띄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번 주말까지 해서 보면 일단 중국과 일본의 갈등. 그러니까 뭐 미중 간에 이런 거는 뭐 계속 깔려 있는 거고, 최근에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중국과 일본 갈등. 그 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 이거 두 개거든요. 최근에 갑자기 이슈가 나온 거는. 그리고 요 2번 같은 경우는 만약에 된다면 이번 주에 가시화가 될 거예요. 이번 주에. 근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또. 그쵸?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이번 주말까지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아직은 100%못 믿을 겁니다. 왜? 이거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한다 만다.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한다고 했다가 안 하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는 시장에서 이걸 가지고, 예전 같으면 이 정도 분위기였으면은, 이 관련주들 뭐 상한가도 나오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니지. 의심을 많이 하니까요. 근데 1번하고 2번이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 이것도 이제 한일령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갈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랑 한 번씩 분쟁이 있어 봤는데, 얘네들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닌데, 그 고집센 두 나라가 붙었는데, 이게 과연 될까? 게다가 얘네 애초에 옛날부터 그렇게 관계가 좋은 애들이 아닌데, 이거 생각보다 오래 갈 거라고요. 가능성 자체는. 그 2번도 지금 트럼프가 여러모로 궁지에 몰려있는 것들이 많은데, 돌파구를 마련하는 측면, 그 우크라이나도 지금 보니까, 지금 뭐 일부 토지를 양보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옛날에는 되게 센 반응들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또. 저도 이거는 예전보다는 가능성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저 역시도 하도 이쪽은 이 재건이죠, 재건. 재건 이쪽은 조금 피로도가 있어가지고 선뜻 손은 안 가지만 가능성은 확실히 좀 올라왔다. 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 이쪽은. 그래서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런 섹터 안에서 놀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메인은 이쪽이 맞는데, 어떤 메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이드 디시라고 해야 되나? 사이드 디시 측면에서는 이쪽과 관련된 고민도 분명히 해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 나오는 섹터가 뭐냐면, 1번은 저는 화장품과 호텔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화장품과 호텔, 카지노 뭐 이거. 2번에서는 뭐 재건 관련주죠. 아이고. 네, 여기는 이제 재건 관련주가 되죠. 오늘은 이제 재건 관련주가 좀 세요. 그리고 화장품 보면요, 화장품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화장품도 최근 시장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인투셀? 몰라요, 저도. 제가 내용을 잘 안 찾아봤다니까요. 모릅니다. 왜 빠졌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많이 빠졌었네, 16%면. 참고로 오늘 삼바도 분할 상장했죠? 분할 상장했습니다. 삼바 때문에 빠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요. 시장이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확실히. 쉽지는 않고요.
사실 시장의 난이도에 비해서 선물 지수는 순항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뭐, 은행주 이런 거, 삼성전자 이런 걸로 받쳐놔가지고, 시장의 난이도는 꽤 있는데, 또 선물 지수는 순항을 하네요. 타이어 관련주까지는 제가 잘 안 봐서 모르겠네요. 예. 자동차 쪽 볼까? 근데 제가 자동차 쪽을 사실은 솔직히 잘 안 봐요. 잘 몰라요. 많이 안 보니까. 자동차 쪽을 그렇게 제가 선호하진 않아서. 제가 왜 자동차를 별로 안 선호하냐면, 성향 자체는 저는 자동차 할 거면 2차 전지 하는 게 낫다는 주의라 좀 선호하진 않아요. 현대차, 기아 이런 거. 이렇게 제가 열심히 매매하진 않는데.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 현대차 많이 올랐잖아요. 저번에 그 이슈들 계속 있으면서. 완성차 업체들 나쁜 거 같지 않아요. 제가 손을 잘 못 낼 뿐이지.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 자동차 부품 단에서는 그래도 몇 개 좋은 게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뭐 SJG 세종이나 DIC나 이런 거. 근데 얘네들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사실은 대부분은 로봇 때문이긴 해서, 로봇하고 다 엮여서 올라가는 애들이죠. 그렇고, 타이어는 제가 잘 모르지만 금호 타이어 얘기 많이 하던데 사람들이. 제가 잘은 몰라요 근데 좀. 이거 누가 물어봤었나 보다. 동그라미 쳐놨네. 자리 얼마 전에 좋았네. 얼마 전에 이런 자리 좋죠. 지난주 좋았네 자리. 차트 이쁜데요 근데. 얘는 차트 이쁘네. 아니 다 똑같네. 넥센 타이어도 똑같네. 타이어 나쁘지 않네요. 근데 모르겠어. 제가 이거 살 일이 있을까는 모르겠다. 나쁘지 않아요 타이어. 차트가 이쁘네요. 그러니까 이게 횡보하다가 머리 들고 눌렸잖아요. 그리고 반등하잖아요. 나쁘지 않죠. 이거 HL 만도 요것도 계속 올라오던데. 만도도 최근에 바닥에서는 꽤 의미 있게 올라와요. 만도 보면 홀딩스도 같이 보면 되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요런 거. HL 홀딩스, HL 만도, 뭐 타이어, SJG 세종, DIC 이런 것들 다 괜찮고, 오늘 현대 위아스인데 나쁘진 않아요. 얘도 이게 자동차주 쭉 차트 보거나 내용들 보면 대부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왜 저는 손이 잘 안 나가죠? 이게 변동성이 약해서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나 봐요. 오르든 빠지든 2차 전지는 한 번씩 움직이면 크게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거에 비하면 변동이 좀 약하긴 해요. 그러니까 딱 그겁니다. 우선순위에서는 좀 밀려있다. 개인적으로는. 우선순위에서는. 그 정도 시각입니다. 그 정도고. 실리콘2가 요즘 수급이 되게 좋긴 하던데. 개인만 팔잖아. 수급 좋은 거 치곤 별로 못 올랐다. 신규 상장주 원래 신규 상장주는 장이 안 좋을 때 많이 움직이거든요. 적당히 장이 안 좋을 때 신규 상장주가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은 보니까 안 좋은 장이라고 보기에는 코스피 지수는 너무 단단해요. 물론 삼성전자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삼성전자가 4%, 야 이거 두 개가 그냥. 삼성전자가 4% 오르면 지수가 못 빠지죠 사실. 차라리 레버리지 하는 것도 답일 수는 있겠다.
만도 좋아요, 차트. 그러니까 HL 달려있는 게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지금. HL 만도와 HL 홀딩스. 만도랑 홀딩스. APR. 조금씩 다 반등 시도를 하네요. 코스닥도 많이 돌렸네. 3포인트 마이너스. 아까보다 많이 돌렸네요, 그래도. 거래소가 계속 받쳐주니까 저런 것도 선순환은 좀 되는 겁니다. 자금 동향 볼까? 78조. 내려올 만큼 내려왔는데요. 저는 자금 동향도 요 보라색 선 있잖아요. 61선인데 전 내려봐봐야 여길 것 같긴 해요. 61선 정도. 저는 신용 정리 안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자, 제가 신용 얘기는 한 번도 한 적 없죠. 신용 얘기 잠깐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용에 대한 공포를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장 빠질 때만 신용 얘기가 나오고요. 장 오를 때는 신용 보지도 않아요, 사람들. 근데 이제 장이 빠지면 맨날 신용이 털려야 된대.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는 그런데요. 일반적인 시장은 단기 하락 쇼크를 이제 수급 측면에서 볼 때 신용 나오면서 저점 나올 때가 꽤 많아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신용이 매도로 나오면서 꽤 많아요. 근데 유동성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유동성 시장에서는 신용이 안 나오냐? 그건 아닌데 만약에 신용이 터진다. 유동성 시장 끝난 겁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터져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신용 터지면 유동성 시장이 아닙니다. 애초에. 이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신용 얘기를 아예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이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신용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별로. 제가 신용 얘기 안 하는 거는 이 생각이 저는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사람이라 신용 얘기를 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만에 하나 신용이 터진다? 유동성 시장이 아닌 거라고요. 네. 유동성 시장이 아닌 거라고요. 근데 전 유동성 시장이라고 보면서 지금 시장을 계속 좋게 봤던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서 신용 걱정을 제가 하겠습니까? 이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유동성 시장이라는 건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여기서 신용이 터진다라는 게 뭡니까? 예? 여기서 신용이 터진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성을 쌓았는데 무너진 거예요. 마치 바벨탑처럼. 예. 신용이 터지는 건 이런 데서 확인하는 거죠. 지금 코스닥은 야금야금 신용이 출해는 돼요. 이건 터진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신용 터질 때는 이렇게 안 터지죠. 심지어 거래소 보시면요, 신용이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신용이 어떻게 터져요? 신용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터지냐고요. 한 3천원 깨져야 터질 것 같은데요. 3천원 깨져야 터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거 잘 모르시는구나. 아이고. 여튼 이게 신용 터진다 이것도 막연한 공포예요, 여러분. 막연한 공포, 근거가 없는 거 얘기예요, 사실. 근거 없이 그냥 막연한 거라고, 막연한 거. 응?
지금 시장이랑은 결이 안 맞아요, 이거는. 이 논리 자체가. 근데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용 터지면 유동성 시장 끝난 겁니다. 아셨죠? 신용 터지면 유동성 시장이 끝난 거예요. 뭐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나는 이 유동성 시장이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차라리 그거는 저는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근데 유동성 시장이면서 신용이 터졌다가 갈 거래.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하셨으면 1번. 그러니까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시장은 유동성 시장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 생각까지는 전 존중합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유동성 시장인데 어쨌든 지금은 신용이 한번 터져서 수급이 재편돼서 올라갈 겁니다. 전 그거는 동의를 못합니다.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맞아요. 말이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퍼즐을 맞춰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저런 건. 아셨죠? 틀리더라도 논리에는 맞아야지. 자, 근데 참 오늘 시장이 그렇다. 저는 뭔가 사고 싶은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솔직히 오늘 시장 보면서. 올라오면 또 빠지고, 빠지면 올라오고 이건데. 전진건설 올라오네. 이거 하나 좀 볼까? 상한가 거 하나 있어요? 대동기업. 잠깐만요. 네, 지수 또 좀 내려옵니다, 지금. 종목을 잠깐. 한 번에 두 가지 일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됐습니다. 말 안 해서 죄송합니다. 타이핑 좀 치느라고. 재건이 그래도 힘이 있네, 오늘. 아직까지 많이 의심들을 할 텐데, 저 역시도 그런데.
자, 회원분들 문자 하나만 좀 확인하시고요. 예, 이제 얘기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재건 관련주가 그나마 상한가가 지금 나와가지고 특히 이제 어떤 이슈를 머금고 가는 섹터는요, 상한가 종목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뭐 살만한 차트가 아닌데 이거 그냥 이렇게 들어올려 버리네. 남자는 두 개 못해요. 지수가 이런데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늘요, 아까도 잠깐 이제 제가 좀 타이핑하기 전에 얘기했지만, 저는 오늘 뭘 사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드는 시장은 솔직히 아니에요. 제가 미리 얘기 드리면. 근데 만약에 제가 오늘 매매를 한다면, 그냥, 이제, 원래는 제가 안 보던 섹터에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원래는 이것들 위주로 봤다면, 이것들 말고 해서 매매를 할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걸 뭐 이슈 측면에서 접근을 하든, 뭐 아니면 뭐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하든, 안 보던 쪽에서 좀 매매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아직은 시장의 메인 섹터라고 불릴 수 있는 섹터들은 저점 확인 구간이고요. 아직까지도 지수 자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는 올라가나 보다 하면 뺄 거고요. 큰일 났는데 하면 또 올라갈 거고. 근데 그게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우하향하면서 패턴이 지금 대부분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이제 가나 보다 하면 빼고요. 큰일 났는데 하면 또 올라요. 근데 문제는 이게 우하향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11월달 이 패턴이 전반적으로 다 이래요. 지금 지수도 심지어 이래요. 지수도 이게 이제 빡 돌리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12월부터 나올 거라고 보고 딱 이번 주까지가 고비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도 사실 그래요. 심지어 얘도 뭐해요? 결국은 뺐다가 올렸다가 뺐다 올렸다가 뺐다 올렸다 뺐다 올렸다 하는데 계속 저점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쵸? 이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계속 저게 한 달 내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은근히 한 달 동안 많이 내려왔어요. 생각보다는 변동성도 꽤 크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거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 자, 제가 이제 문자 드린 거는 그 가격 레인지가 있죠. 거기서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예,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고용 좋아요? 망설이다 놓친 게 아니라 저거 들어갈 타이밍 잡기 쉽지 않을걸요? 이게 밑에까지 쭉 뺐다가 올렸는데, 얘는 사실 오늘 종가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 가격 위에서 끝나느냐 마느냐. 근데 이제 고용 자체는 로봇 섹터에선 전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이기는 해요. 좀 길게 봤을 때는 나름 섹터 내에서는 메리트가 좀 높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건설기기 대물 시총도 작고, 편의점 그래요. 전 진짜 아예 관심이 없었어. 편의점 주식.
편의점 주식이 뭐가 있죠? 아예 제가 관심이 없는 분야라. 편의점 주식이 있나? 이런 게 편의점인가? BGF 리테일 맞아 이거. 이거 편의점 이마트. GS 리테일. 리테일. 아유. 야 근데 이거 많이 올랐다 GS 리테일.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베타가 낮은 거거든요. 이게 보니까 여기서 이만큼은 20%기는 해요. 이거 많이 오른 거 아니거든요. 이게 다른 종목 차트가 이렇게 섰어봐요. 50% 60% 상승한 거지. 근데 베타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추세 이탈. 글쎄, 코스피스 오랜만에 봐보자. 그러니까 이게 탄력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뭐가 됐든 간에 탄력이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끝났다? 글쎄. 그리고 이런 종목이 이제 맹점이라면 맹점이고, 그게 뭐냐면 이런 종목은 거래가 너무 적어서 땡기면 금방 땡겨요. 근데 지금 11월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돼 있는 종목들이 은근히 많을 거라고요. 11월 장이 빠지니까 자꾸. 얘도 보면 저점 라인이 이탈이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이탈이 됐죠, 이제 금요일날. 이탈이 된 거는 맞는데, 이래놓고 뭐 그냥 땡겨버릴 수도 있어요. 뭐 잠깐 일시적인 이탈로 해버리고. 이런 게 어렵죠. 거래도 별로 없고 시장이 빠져서 빠진 게 너무 눈에 보이기는 하니까. 그럼 뭐야, 시장 올라오면 또 올라올 거란 얘긴데, 여기서 돌려버리면 차트는 또 멀쩡해지는데.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게 이 자리는 진짜 깨지면 안 되는데 이 자리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고, 좀 봐야 돼요. 아무튼 이게 시황 이기는 종목이 없다라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시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시황이 적당히 안 좋았으면 이런 것들 그냥 다 올라갔을 텐데, 시황이 너무 많이 안 좋으면 못 이겨요. 시장을 그냥 밀립니다. 슬금슬금. 그러니까 이제 저런 잣대를 가지고 지금 뭐 IT 종목들도 그렇고요. 차트 깨져 있는 거 투성이에요, 솔직히.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고 괜찮겠습니까? 얘도 차트 깨졌어요. 얘도 차트 깨졌다고요. 다 이래요, 다. 이 11월에 계속 내려오니까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지수가 돌려야 됩니다, 빨리. 지수가 돌려야 이런 것들이 다 정상화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약간의 시간이 지금 필요한 상태인 거죠.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테크이. 하나머티가 오늘 좋네. 하나머티도 오늘은 좋은데 이게 뭐 차트가 좋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다 이래 지금 종목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반도체가 오늘 반등을 하잖아요. 시도를 하는데 전 딱 좋아 보이는 게 ISC 정도 딱 보여요. 나머지는 그냥 샘 CNS 요거 아침부터 좀 셌는데 얘도 차트는 그냥 그래요. 하나 마이크론 애매해요. 네. 애매합니다. 신텍 애매합니다. 차라리 얘 좋더라고요. 삼성전기 차라리 좋더라고요. 애매해요. 코리아 서킷 보자.
이런 건 추세 살아있다.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뭐 살아있겠지, 얘네들. 이런 건 추세가 살아있는데. VM. 이것도, 그래도 여긴 안 깼네. 하나마이크론. 지금 지수가 3,900이죠. 3,900. 아직은 지수가 불확실한 게 좀 많아요. 계속 음봉이죠. 대동겨, 대무, 야보다임. 자스코. 오늘 재건주가 뭐가 치고 가는지는 종가 기준으로 좀 잘 봐놓긴 해야겠네요. 화장품, 재건. STO는 일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STO 완전 단타로만 접근하시려면 STO 나쁘지 않아요. 내일까지. 그리고 이제 그 법사위 일정이거든요. STO도 일정이 있으니까 잠깐 이야기 드리면 법사위 일정이 있어요. 오늘 내일. 여기에서 STO 법안 통과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오는 뉴스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보면, 이제 바로 그 다음 뭡니까? 상업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준비하고 있던 업체들이 있어요. 상업화를. 법만 통과하면,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던 애들이 있다고요. 그 업체들이 주가가 더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법안 통과하고 일정이 끝나는 게 아니라, 상업화에 대한 내러티브가 나오면서 주가 좀 갈 수 있다고요. 그럼 관련주 뭐가 있냐? 그냥 딱 두 개만 보면 되는데, 갤럭시와 머니트리하고 핑거 두 개 보면 돼요. 근데 지금 핑거가 더 차트는 이쁘네요. 핑거가 금요일날 아마 또 올라갔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핑거 차트는 이거잖아요. 이런 저항이 있는데 이제 기준선을 중심으로 해서 N자로 해가지고 돌파했잖아요. 그쵸? 얘가 약간 요런 차트고, 지금 갤머니 같은 거는 얘는 금요일날 빠져서 차트가 좀 다른데, 그러니까 눌려있는 거 좋아하면 갤머니가 더 좋고요. 그냥 막 그 변동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핑거가 더 좋죠. 핑거가 조금 더 가벼워요. 시총이 작아서. 네. 핑거, 갤머니 나쁘진 않습니다. 네. 지역카페는 모르겠다. 지역카페 이거 정치 이슈잖아요. 코나아이가 대표주죠. 근데 빠질 자리는 없어 보이는데. 네, 241선이 그래도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얘 실적도 좋을걸요, 코나아이. 실적도 나쁘지 않고 좋고,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좋죠. 주가가 밸류에이션 부담 없고. 근데 여기서 추가로 예전처럼 막 이슈가 될 만한 게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은 솔직히 들고, 주가도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최근에. 그냥 횡보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번 더 올라갈 힘이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건 철저하게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봅니다. 애초에 정치적인 정책 이슈로 올라온 거니까요. 실적만 가지고 땡기는 건 한계는 있어 보여요. 저런 섹터는. 단날은 끝난 것 같은데. 아닌가? 매일 이거 보는 차트들이 아니라서, 근데 제가, 이거는 좀 끝난 차트예요. 제가 이때 보다가 말았었던 종목이라 제가 기억을 해요, 이런 거. 얘가 마지막까지도 되게 버텼던 종목이거든요. 일단은 이런 거는 241선까지 오고 나서 생각해봐야 돼요.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올라와도 차트가 바뀔 차트가 아니에요. 저거 아마 오버행 풀리면서 빠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그래서 별로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저는 이제 오늘의 종목은 말 그대로 좀 음지에 있는 종목을 골라놓긴 했는데 가면은 세게 터질 거고, 여기 문자반 그리고 기존 회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저 종목은 가면 세게 터지고 안 가면은 그냥 횡보할 거예요 아마. 안 가면 그냥 횡보할 것 같고, 이슈가 어쨌든 강하긴 하니까 그거를 이제 그 종목에 들어있는 수급들이 만들어 주느냐 마느냐는 그 수급들의 몫이고. 근데 이제 데모가 어쨌든 상한가를 가서 제거는 이제 봐야 돼. 잠깐 오늘 상한가 뭐죠? 봅시다. 데모 삼양바이오는 뭐야? 이거 그거 오늘 상장한 건가 보다. 삼양바이오가 천일고속 대박주는 이렇게 나오네요. 천일고속이 대박이네요. 지금 천일고속 다스코 소형주인데 차트 이쁘네. 다스코 동양고속 SY 스틸테 고양 로봇은 고양 IT센 글로벌도 나 괜찮다. 근데 그렇게 좀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부 이제 바이오 섹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11월에 조정을 꽤 받았어요. 11월 초부터 계산해 보시면 대다수는 11월 초 대비해서 꽤 한 달 동안 내려왔습니다. 일부 바이오는 그 와중에 신고가를 가기도 했죠. 여전히 진행형이고. 그래서 지금 이번 주 시장을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번 주 글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돌아가는 초입에서는 이제 종목 이동도 좀 필요한 시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아직은 찌글찌글하니까. 근데 돌아서는 초입에서는 좀 확연하게 나타나는 종목이나 섹터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보면서
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직은 그렇진 않아요. 아직은 명확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뭐 어차피 지금 다 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대다수가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아직은. 이제 가끔 보면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데 저번에 이제 한번 어떤 종목이 한 5%가 빠지는데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는 분이, 아는 친구가, 야 오늘 이 종목 왜 이렇게 빠지냐? 아 큰일이네 막 이러더라고요. 그날이 지수가 200포인트 빠지던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오늘은 5%안 빠진 종목 찾기가 더 어려워 이랬어요. 지수가 지금 200포인트가 빠지고 있네 그랬더니 아 그랬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내 종목만 뭐 어디 이렇게 등록을 해놨나 봐요. 지수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보고 내 종목만 보는 거야. 그래서 5%면 많이 빠지긴 한 거니까 그거 가지고 되게 심각해 있더라고. 요즘 시장도 좋다는데 5%나 빠졌대요. 야씨 오늘 200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날은 제 기억에는 10%안 빠지면 명함도 못 내미는 날이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화장품도 좀 좋아 보여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막 이제 전략은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 이제 사나라, 뭐 예를 들면, 아마 뒤에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사라, 싸다, 혹은, 뭐야, 계속 근데 이제 이게 이거잖아요. 계속 사라고 하니까, 계속 빠질 때마다 사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돈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고, 라는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정확하네. 근데 그 친구는 그런 친구는 아니기는 해요. 그런 친구는 아니기는 한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건 저도 잘 압니다. 하다가, 빠질 때마다 계속 사라고 하니까, 이게 애매할 때,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빠질 때마다 분할해서 살 수만 있다면, 빠질 때마다 사야 되는 장이라고 봐요, 지금. 빠질 때마다 사야 되는 장이라고는 저도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 달 내내 이러고 있는데, 솔직히 한 달 동안 어떻게 맨날 빠질 때마다 삽니까? 그리고 한 달 동안 어쨌든 저점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결국은 11월에 들어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들 대부분 손실일 거라고요. 매매를 안 했으면. 일부 바이오를 제외하고는. 이런 것 때문에 고민들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좀 제한적이에요. 매도보단 사야 돼요. 매도는 늦었어요. 매도는 많이 늦었고요.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주식 매도는 많이 늦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마지막 기회는 엔비디아 때문에 올랐을 때 이때예요. 이때 말고는 이제 기회도 없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조금 비싸게 팔아서 밑에서 살 수 있는. 지금은 매도는 하지 마시고, 있는 현금을 잘 쓸 생각을 해야 돼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분할 매수가 가능해요. 언제? 빠질 때마다. 여유가 있으면 분할 매수하는 게 맞는데, 여유가 없으면 좀 기다리세요. 사세요. 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번 주까지만. 아셨죠? 이번 주까지. 12월부터는 조금 급하게 해도 되는데, 이번 주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11월까지만 좀 급하게 하지 마세요. 만약에 현금이 이렇게 여유가 많지 않다 이러면은 최대한 그래도 싸게, 최대한 좋은 포인트에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조금 기다리셔야죠. 야,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요. 배당 때문에라도 들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꼭 그거 제 그 배당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매도가 늦었다니까요. 지금 이게 왜냐면 3,800 얼마 막 이러는데 뭔 매도예요. 예. 제가 보는 기준에선 빠져봐야 3,800 보고 있는데 저는 코스닥도 다 온 것 같은데 여기서 뭔 매도야. 늦었어요. 이미 많이 늦었어요. 근데 세상엔 되게 다양한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원래 주식을 배당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객장, 그러니까 증권사 다닐 때, 두 부류,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의 두 부류를 전 다 봤는데, 한 부류는 뭐냐면, 내내 힘들다가 큰 거 하나 제대로 먹는 분. 혹은 내내 와리가리 잔잔바리 치다가 큰 거, 결국은 핵심은 큰 거 하나 제대로 먹는 분이 보통 이제 돈을 많이 버시고, 그리고 하나는 배당 성향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 나머지는 대부분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사람들의 유형들을 보면. 근데 이게 이게 제 머릿속에 너무 깊게 뇌리에 박혀가지고 할아버지가 오셨었거든요. 할아버지가. 돈도 꽤 많더라고요. 근데 주식을 막 10년, 20년씩 들고 가요. 그리고 수익률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나왔지 하고 보면, 우선주 많고 막 이랬거든요. 와, 씨. 20년씩 그냥 들고 가는 분. 배당 받은 것도 꽤 많을 것 같은데, 주가도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대부분 또 대형주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배당 성향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야, 이거 무시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쌓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배당 때문에 하는 성향이 아니지만 이런 방법도 있더라. 그래서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 아, 그리고 요 1번의 케이스는 왕창 벌었다 왕창 잃는 걸 제가 봐버려가지고, 먹을 때 뭐 100억도 버시는 것까지도 봤는데 그거를 또 다 날렸다는 얘기 또 들어가지고, 아, 몰빵 투자가 그렇게 위험하구나. 한 방에 신용 몰빵. 여러분, 신용 몰빵이 진짜 위험하긴 해요. 먹을 때도 많이 먹지만. 제가 100억 벌다 다 날리신 분 봤어요. 100억 벌었다가 다 날리신 분 주식으로 봤고요. 물론 이분은 돈이 원래 많아요. 그래서 이거 다 날려도 충분히 부자로 사는 분입니다. 100억 없어도 돼요. 이런 분도 봤는데, 근데 와, 어떻게 저렇게 되지?가 되더라고요. 금방 되던데요. 한 달에 되던데, 한 달? 한 달이면 되던데. 2차 전지로 망가져서, 참고로. 2차 전지. 이거 뭘로 날렸냐면 2차 전지로 날렸습니다. 정확하게 LNF로 날렸어요. 종목까지는 얘기 안 할게. 2차 전지로 날렸습니다. 2차 전지 꼭지에 물려가지고. NC소프트는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또 아이온이 잘 된대요. 그래서 또 올라온 겁니다. 아이온2가 유저들 불만이 많다고 해서 빠졌던 거거든요. 또 올라오더라고요. 배당락.
SK텔레콤 20년 넘게. 아, 그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여기도 좀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아, 이런 건 좀 지우자. 그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이제 오늘 사라는 거 아니고 관심주 하나 드릴게요. 얘입니다. 예. LG전자. LG전자.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사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전 LG전자 괜찮을 것 같아요. LG전자. 지금 대형 IT 회사 중에 주가가 제대로 못 간 주식 얘밖에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물론 이제 반도체 위주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긴 하지만, LG전자는 뭔가 동력이 없을까? 얘는 가전은 뭐, 워낙에 탑티어고, 뭔가 동력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로봇. 로봇을 LG전자만큼 할 수 있는 대형 그룹사가 과연 있나? 저는 로봇은 삼성보다 LG가 한 수 위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휴머노이드는 물론 레인보우 때문에 삼성이 좋기는 하나, 로봇 산업의 전반적인 보면 로봇치즈 있지, 로봇스타 있지, 엔젤 있지, 뭐 베어로보틱스 있지, 이거 다 LG전자 갖고 있거든요. 그런 가치 생각하면 되게 메리트 있다. 주가에 뭐 빠져봐야 뭐 얼마나 빠지겠어요, 이게. 장투하기 되게 좋은 종목 같아요. 83,4천원. 가격도 지금 가격, 그러니까 85,000원 밑에서부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관심. 아, 여러분, LG의 예,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 많구나. 이번에 뭐 야구도 우승했는데, 근데. 여튼, 전 85,000원 이하, 중장기로. 분할로 관심을 가지면 전 좋을 것 같습니다. LG 반응이 안 좋군요. 그래서 더 좋은 겁니다. 이게 사람들의 반응이 안 좋을 때가 좋은 거예요, 사실. 반응 안 좋잖아요, 지금. 그리고 로봇이 결국, 얘네가 원래 뭘 잘해요? 원래 가전 잘하잖아요. 가전 잘하는데, 로봇도 보면, 알고 보면, 가전이에요. 물론, 하이테크이긴 하지만요. 하이테크긴 한데, 얘도 가전이 되니까요. 여튼 이러저러 가능성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싸요. 차트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진짜 주가 하나도 못 갔더라고요. 조금 재미는 없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보면 많이 올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런 거. 11시 20분인데 또 회식.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 날 회식을 했었어요. 엊그저께. 좀 일반적인 이야기 해보면, 엊그저께 방송국 근처에서 회식을 했습니다. 토요일이죠. 그래서 제 앞에 무슨 박사님 나오시잖아요. 박사님도 오셨고, 총 한 12분 정도 오신 것 같아요. 12분 정도 오셨어요. 이거 밤에 그 방송하는 그것 때문에 그 100팀 그때 이겼다고, 제가 100팀 감독이었거든요. 밤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100팀 해서 12분 정도 오셨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게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중엔 대부분 안 친한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예, 저 우승 감독, 우승 감독인데, 예.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그 수일대를 조금 열심히 할 동기부여는 좀 떨어지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1회 대회가 있었고요. 2회 대회가 있었고, 지금이 4회 대, 현재. 3회 대회. 이게 무슨 빌드업이냐면요. 이제 대회는 아마 요렇게 하고 끝난대요. 현재 3회 대회고, 궁극적으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왕중왕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왕중왕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왕중왕전 티켓을 위한 대회예요, 어떻게 보면. 여기 1, 2, 3등. 여기 1, 2, 3등. 여기 1, 2, 3등. 그래서 맥시멈 9명이서 요걸 하는 겁니다. 근데, 겹치는 사람이나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9명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9명 이하가 됩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면 2회 대 3등 하신 분이 그만두셨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렇게밖에 지금 현재 8명인데. 그럼 만약에 제가 이번 대회에서 1, 2, 3등 안에 들어버리면 7명이 돼버려요. 그쵸?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열심히 할 만한 근거는 없는데, 원래 이번 대회 저는 안 했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연하게 그냥 뭔가 의사소통에 오류가 있어서 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시장 어렵잖아요. 이제 시장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갈리더라고요. 이 12분이 오셨는데, 시장에 대해서 오른다, 빠진다가, 첨예하게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그러니까 조정은 받을 만큼 받은 건 맞구나. 왜냐면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오른다고 했어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빠진다는 사람 거의 없었고요. 오히려 빠진다는 사람들이 진짜 언제 많았냐면요. 저 때 많았어요, 저 때. 이때 빠진다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달, 8월달 이때 장 빠질 거라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이때는. 이때가 제일 많았고요. 점점 올라가면서 줄었어요. 이때는 거의 없었어요, 사실. 이제 빠진다는 사람이. 저도 4천 넘어가면서부터는 막 그랬잖아요. 나도 이제부터는 모르겠다고. 너무 심한데? 솔직히 지수는 나도 고점을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제가 4,050인가? 넘어갈 때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 거기서부터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마치 이때처럼. 그거를 느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전문가들도 의견이 많이 갈려요. 그 말은 뭐냐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어느 정도 내려올 만큼은 내려온 거기는 해요.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내려가느냐, 대충 저점 확인하고 이제 올리느냐, 이 차인데, 저는 일단 후자로 봐요. 저점을 확인하고 올릴 거라고 보고, 그 마지막 구간에 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근데, 이게 지수로 3천 초반 할 때, 약간 그 분위기가 요즘 약간 있습니다. 였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토요일날 회식을 하는데, 미국 시장이 올랐잖아요.
와, 나 뭐야, 어제 레버리지를 샀다. 엄청 고민하다가 샀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제 엄청 고민하다가 레버리지를 사서 자기는 너무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누가 봐도 빠질 것 같았는데 자기는 우리 시장이 올라가는 그 희망 하나로 산 거래요. 아니 뭐 올라갈 것 같아서 산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희망으로 샀대. 희망으로. 근데 그게 맞아서 너무 좋다는 거야. 아 이게 뭐야? 이거 뭐야? 그냥 찍은 거잖아. 근데 이제 저는 속으로는 야 지수 이거 어차피 난 반등할 거라고 봤거든요. 사실. 근데 해봐야 뭐 그냥 찌글찌글. 글쎄요. 그렇습니다. 반등해봐야 뭐 찌글찌글. 아, 이게 음봉이 커가지고 못 올라온다고 보셨나봐요. 이 음봉이 크니까. 근데 뭐 딱히 저는 그렇게 보고 있던 입장은 아니라서. 굳이 따지면 반등이긴 한데.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보면 5일선도 못 넘었죠? 5일선 밑에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제 듣는 청자의 입장에서는요, 떨어지면 떨어진다, 오르면 오른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겠죠.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얘기해 주기가 애매한 구간은 맞아요. 확실한 게 없는데요. 그리고 바닥 확인하는 과정인데, 바닥 확인하는 아직 과정이 진행 중일 뿐인 건데, 아, 이제부터 장은 올라갈 겁니다. 이제부터 조정에 대비해야 됩니다. 둘 다 애매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급할 게 없다는 얘기를 자꾸 그래서 하는 겁니다. 급하게 하지 마시고. 근데 매도는 늦은 게 맞아요. 매도는 어차피 늦어. 어차피 돌릴 거예요. 그리고 과정의 차이만 있을 뿐. 과정의 차이만 있을 뿐 어차피 돌아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지 박사님이 뭐야? 지금은 굳이 따지면 그냥 분할 매수 구간이에요. 계속 이번 주 내내 아마 그럽니다. 내내. 자, 여러분 이제 저는 내일 뵈야 될 것 같은데 1분 남았죠? 1분 남았는데 시장 마지막으로 한번 잠깐 훑어보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에서 35분부터 진행을 할게요. 35분부터 제 개인 유튜브에서 마저 조금 더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은 크게 볼 게 없어요. 큰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나마 외국인 이제 선물은 좀 사줘요. 그래서 지수가 코스피 따는 좀 잘 버티는 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미결제는 줄어들어요. 그 말은 최근에 들어온 하방 수급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이거 지난 금요일에도 좀 있었거든요. 얘네들은 손절하는 걸 겁니다. 지금 금요일에 들어왔던 애들은 아직까지는 바닥 확인 과정이다. 하지만 지수 오늘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거래소는 이거 빠지는 그런 차트는 아닙니다. 이거 너무 걱정하실 필요도 없지만 너무 낙관하실 것도 아직은 아니에요. 이번 주에는 계속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5분 있다가 뵙도록 할게요.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